안녕하세요. 미니북스의 곽정민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나눠드릴 얘기는요. 우리 아이 영어책 어떻게 잘 읽게 만들 것인가? 그리고 우리 아이 영어책 절대로 보지 않게 만드는 방법.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눠보고자 해요. 우선은 본인들이 어떻게 영어책을 읽히시는지 한번 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많이 범하시는 오류 중에서 한 세 가지 정도를 들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얘야 아는 단어가 있니? 한번 읽어볼래? 라고 계속적으로 테스트를 하세요. 너 이거 아니? 이거 모르니? 이러면서 아이가 알겠지, 알았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으로 계속적으로 테스트를 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머니들이 영어책에 보게 되면 뒤에 워크시트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를 꼭 풀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그것도 풀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이의 단계에 맞지 않는 책을 너무 많이 들이민다라는 거예요. 애들은 이걸 읽을 능력이 되지 않는데 그 단계에 맞지 않는 책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왜 틀린지 설명해 드릴까요? 첫 번째, 아이를 계속 테스트한다? 이거 영어라는 거는요, 한국어처럼 언어이지 학습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많이 듣고 계속적으로 많이 말을 할 수 있다면 그거를 텍스트를 읽는 게 아니라 듣고 말하기가 먼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듣고 말하기가 안 되는 애들한테 너 영어 단어 있는데 읽어볼래? 라는 거하고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한 2살, 3살 되는 애한테 이게 엄마야, 아빠야, 한번 읽어볼까? 강아지가 뭐를 하고 있고 강아지의 꼬리에 페인트가 묻었고 이거를 다 읽어내라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엄마가 나를 아나? 모르나? 테스트를 하는 순간 재미가 없어져요. 절대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 물어보시면 안 되고 본인의 속마음을 들켜서는 안 되세요. 속으로는 너무 궁금하죠. 이 아이가 이걸 알까? 이걸 모를까? 너무 궁금하실 거예요. 그러면 철저하게 숨기세요. 이거를 테스트를 하고 있구나,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 묻고 있구나 하는 것을 숨기세요. 그런데 대부분들의 어머니는 그걸 숨기시지 못하시고 들통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아이한테 아는 단어인지 모르는 단어인지 테스트를 해보지 말라라고 권유를 드리고 있어요. 왜냐면 이 아이가 그림책만 봐도 재밌거든요. 아빠가 위에 숨어 있다가 어느 순간 나무 위에서 떨어져, 이 그림만으로도 너무나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에 심취해서 보다가 가끔씩 눈이 가서 텍스트에 눈이 가고 그러다 보니까 아, 이런 게 있구나. 근데 엄마가 가끔씩 이걸 이렇게 읽어주네? 이런 발음이 나나 보다. 이렇게 듣는 소리와 그 다음에 이미지와 그 다음이 텍스트 연결이에요. 가장 쉬운 예로 우리 한국어를 들 수 있겠네요. 우리는 처음 태어나서 엄마, 아빠라는 말을 수백 번, 수천 번을 듣고 나서 그 다음으로 아기가 입에서 엄마, 아빠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텍스트, 글자는 언제 읽게 시키는지 기억나시나요? 네, 초등학교 전후에 해가지고 7살 때쯤 학교를 가야 되니까 빠른 아이들은 뭐 5살, 6살, 7살도 있지만 그때쯤 읽기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 읽기가 완성이 되지 않아서 그걸 초등학교까지 가서도 받아쓰기를 하면서 쓰기랑 연결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어는 어떻게 하세요? 영어를 배웠으니까 읽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바로 읽기부터 시키신다고요. 어머니들이 읽기를 계속 강조하시고 계속적으로 유의해서 보시기 때문에 많은 학원에서는 파닉스부터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이가 듣고 말해서 자연적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내가 알고 있는 이 소리와 이미지가 그 다음에 텍스트 이거와 연결되어 있구나를 알아갈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이걸 알기 위해서 학원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파닉스를 가르치기 시작해요. 파닉스를 가르쳐야지 애가 뭐라도 읽는 게 보이니까요. 그 파닉스라는 것도 불규칙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걸 가르치는데 뭐 2개월, 3개월, 6개월 만에 가르친다는 건 정말 사실상은 불가능해요. 그리고 그걸 체화한다는 것 자체도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거를 부모님은 이걸 원해. 그렇기 때문에 학원에서는 거기에 대한 응대를 해주려면 아이가 읽는 거를 보여줄 필요가 있고, 그래서 파닉스를 들어가는 거예요. 파닉스가 끝나고 나면 뭘 하는 줄 아세요? 영어책을 읽잖아요. 읽고 나서 모르는 단어가 있어서 단어를 외워요. 외우고 나면 그 다음에는 해석을 했는데 해석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법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고 목적어야. 이게 몇 형식이고 어떻게 사는 거야. 그렇게 하다 보면요. 우리가 배웠던 영어 방식 그대로 가져가게 돼요. 그러면 아이 영어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절대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우선은 제가 그쪽 얘기를 넘어가게 되면 얘기할 게 너무 많아서 길어지고요. 우선 영어 책 읽기부터 얘기를 드릴게요. 첫 번째, 아는지 모르는지 절대 테스트를 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이가 그림책에만 푹 빠질 수 있도록 그림 내용만 유도하세요. 아, 여기 무슨 그림이었어? 얘가 뭘 하고 있어? 얘는 뭘 가지고 있네? 얘는 뭐 때문에 웃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냥 질문만 해주세요. 그리고 아이가 신이 나서 떠들 수 있게끔 해주셔야지만이 이 아이는 영어 책이라는 게 책 읽는 공부가 아니라 그냥 내가 재밌는 놀잇감이네? 그래서 이걸 보면 되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 워크시트지도 똑같은 의미예요. 아이들이 재밌게 영어책을 아는 단어가 한두 개가 있어서 읽었어요. 읽고 나면 어머니들은 얘가 공부를 했나? 하지 않았나?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워크시트지를 들이미세요. 그러면서 이걸 했어? 안 했어? 어떻게 했니? 이거 무슨 내용이니? 계속 테스트를 하시는 거죠. 그럼 아이는 나 이거 그냥 재밌어서 봤는데 엄마는 계속 나한테 질문만 하네? 나도 테스트 받네? 이제 영어 공부하기 싫어.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공부가 아니라 재미로 느껴지게끔 하려면 그냥 주변에 늘려놓으세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서 네가 그러면 아는 것 같은 거 비슷하게 생겼는 거 제일 많이 봤던 도구 맞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네가 알만한 게 요거 있는 것 같아. 이거 알겠어? 이러면 엄마 나 이거는 알아.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아이들이 아는 단어를 그냥 찝고 다녀요. 영어책을 바닥에 펴놓으세요. 그런 다음에 재밌는 그림을 같이 그림을 그려보는 작업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제목을 적어보는 작업이요. 여기는 who did that 이라는 게 나왔네? 그러면 이거 한번 그림 그리고 요 단어 한번 적어볼까? 이 정도로도 충분해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영어책을 읽는 주 목적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영어 학원을 다닐 수도 있고 아니면 집에서 홈스쿨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아이들이 그냥 스쳐갔던 많은 단어들이 있어요. 그리고 많은 소리들이 있어요. 그런데 나 여기서 봤던 건데 여기서 또 나오네? 이게 이거였지? 라고 매칭이 되는 순간 자기 기억 속에 남게 돼요. 그게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아이들은 영어 단어를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습득을 하게 돼요. 우리가 정말 예전처럼 빽빽이해서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닌 건 아시잖아요. 그리고 영어 단어를 고급 언어라면은 어느 정도 암기가 필요하고 학습이 필요하겠지만 기초적인 생활회화에 사용되는 그런 단어들은요 충분히 많이 노출이 되면서 그 아이가 스스로 습득할 시기가 되거든요. 그걸 기다려 주셔야 되세요. 한 6개월, 1년 보내고 얘가 영어 단어 왜 못 읽지?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요 아이들은요 계속적으로 학원에서도 하고 집에서도 하는 작업은 뭐냐면 듣는 거를 텍스트와 연결시키지 않아요. 이게 컵이네 컵, 아니면 이게 마우스네 마우스, 아니면 이게 펜슬이네 펜슬, 이런 식으로 소리와 이미지만 연결을 한다고요. 그 작업이 충분히 이루어지면서 발음 구조가 만들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텍스트를 연결하는 작업을 하신다라는 걸 꼭 유념해 두셔야 되세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테스트를 하지 마시고요. 아이들한테 책을 펴놓으세요. 그리고 재밌는 그림에 대해서 아이하고 마음껏 노세요. 마음껏 노신 다음에 엄마는 이 단어 아는 것 같아. 너는 아는 거 있어? 우리 하나씩 맞춰볼까? 이렇게 해서 단어를 확장시켜 주시고 외부에서 배웠던 것과 영어 책에서 단어를 연결시켜 주는 작업이 이 책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 작업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마지막에 또 많은 부모님들이 실수하시는 부분 중에 뭐냐면 얘가 이 정도로 읽었으면 많이 읽지 않았을까? 진짜 많이 읽었는데 이러시고 단계를 높이세요. 이 기준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아이들이 만약에 레벨 1에 있다. 레벨 1에서 80% 이상의 단어를 알아서 그 책을 한 100권 이상 읽어야 돼요. 100권 정도 이상 읽어서 거의 모르는 단어가 없어졌을 때 가끔씩 레벨 2에 되는 단어책을 밀어 넣어 주셔야 되죠. 그림책을요.
그때만이 아이들이 레벨 2에 갔더니 여기서도 모르는 단어가 한 두세 개밖에 없네? 그럼 읽을만 하네? 이러면서 아이들은 보게 된다고요. 그러면서 영어 단계가 높아지고 레벨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럼 아이들은 인풋으로 외부에서 계속 들어오던 그 영어 단어를 책과 매칭을 시키면서 읽을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많은 학원들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부 학원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책 한 권으로요, 한 달을 해요. 한 달을 하는데 단어 시험 보고요, 듣기 시험 보고요, 그 다음에 뭐 리딩 시험 보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달을 해요. 이 얇은 책. 그 책을 들이밀었을 때 아이들이 학원에 다니면 잘 읽어요. 잘 읽다가 다른 책을 들이밀잖아요. 그러면 그 책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저 안 배웠는데요. 여기 있는 단어 안 배웠는데요.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된다고요.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특정 책으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많이 노출이 돼야 돼요. 많이 노출이 돼서 많이 들은 것과 많이 말로 뱉어본 것들은 아이들이 그냥 읽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 단계에 맞지 않는 책 들이밀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영어책 한두 권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걸 즐겨서 읽게 만들려면 제가 딱 3가지 단계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아이에게 맞는 책의 수준을 들이미세요. 그리고 아이에게 그림을 먼저 보라고 하세요. 그림. 처음부터 끝까지요. 가능하면. 왜냐면 이 전체적인 그림을 보게 되면 얘가 뭘 하기로 했네, 얘가 강아지가 학교에 따라가고 싶네, 근데 언니가 가버렸네, 그래서 막 뛰어갔어, 그래서 강아지가 학교에 갔어, 이런 식으로 그림만 봐도 히스토리가 다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이 책의 내용은 그거구나, 그리고 이 그림을 충분히 봤잖아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그러면 네가 아는 첫 번째는 그 단계에 맞는 거, 두 번째는 그림을 먼저 보라, 세 번째는 그 다음에 한번 아는 단어만 읽어볼래? 모르는 건 삐 아니면 띵동 처리할까? 그러면서 읽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르는 단어가 막 한두 개씩 나와요. 그럼 우와, 너 아는 게 이만큼이 있구나. 아는 걸 칭찬해주세요. 너 어제 이거 몰랐는데 이거 알았네? 근데 엄마 이거 어제 어디서 봤었어. 너도 본 거 같지 않아? 이렇게 해서 예전 기억과 지금 기억을 연결해 주시는 작업을 하시면은 그 아이는 훨씬 수월하게 읽게 되고, 아무 책이나 들이밀어도 그 책을 거부감 없이 읽어요. 단 그 단계에 맞다면. 그 단계에 맞지 않는 책을 들이밀게 되면 50%가 70%가 모르는 단어인데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요? 아이들도 싫은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이거 또 물어볼 건데 나 모르는데, 그러면 자신감만 떨어집니다. 아이들은 그 자신감 하나로 성장할 수 있어요. 나는 잘하는구나. 나 정말 다른 과목 못하는데 이거 하나는 정말 잘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첫 번째로 아이에게 맞는 단계의 그림책,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림을 먼저 보고 한국말로 얘기해보게 하기, 세 번째로 아는 단어만 읽고 그 나머지 단계는 삐 띵동 처리해도 된다. 단 읽은 거에 대해서 이 한마디는 피드백을 주세요. 이 그림의 내용을 영어로 적어 놓은 거야 라고 하면 충분하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국 책을 예를 들어 볼게요. 아이가 밥을 먹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림에는 아이가 밥 먹는 그림이 그려져 있겠죠. 그리고 나는 밥을 먹었다 라고 한글 책에는 적혀 있을 거예요. 얘가 밥을 먹고 있네. 엄마가 한글로 설명을 해주잖아요. 넌 어떤 거 같아? 너는 무슨 반찬이 맛있어? 엄마는 요게 좋은데 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나는 밥을 먹는다. 엄마가 얘기해 주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하다 보면 이 글자가 이 내용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어떻게 매칭하시는지 이해되시죠? 그것처럼 그림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한국어든 영어든 그렇게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아가시려면 어떻게 하냐면요. 엄마가 읽어줄 테니까 너가 한번 여기를 한번 찝어볼까? 단어를 한국어든 영어든 똑같아. 영어를 가르치는 방법과 한국어를 가르치는 방법과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는 비스킷이 go to school이라고 적혀 있는데 네가 한번 찝어볼래? 라고 해서 이거를 그냥 찍히고 만드세요. 그래서 엄마 힘들어. 알았어. 그냥 엄마 읽어줄게 하고 한 번 정도 읽으시면 되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하루에 영어책 얼마나 읽어야 될까요? 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하루에 한 권으로도 충분해요. 얇은 거요. 그런데 그걸로 만족이 안 되신다. 저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빨리 늘지 않을까요? 아, 그거는 맞아요. 비례해서. 근데 아이가 지겨워하지 않는 수준에서, 아이가 즐겁게 읽을 수 있는 수준에서, 그리고 영어책은요, 굉장히 얇게 많이 나와요. 비싼 대신에 얇게 나와요. 그래서 누워서 보기에 참 좋거든요. 잠들기 전에 그림을 쭉 한번 훑어보시고, 여기 있는 거를 한 줄이라도 읽어주시면서, 여기 아이 나왔는데, 내 뒤에 또 아이가 또 나오네? 이런 식으로 해서 똑같은 단어를 계속 반복적으로, 여기도 나왔네? 여기는 캔이 나왔는데, 이쪽에는 또 캔이 나왔네? 이런 식으로 확장을 해주시면 아이들은 금방금방 늘어요.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제 경험상으로는 충분히 늘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부모님 그래요. 하루에 한 권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학원에서 하는 것도 하는 건데 집에서 물론 이거는 있어요. 학원에서 충분히 열심히 해주시고 있지만, 그리고 사교육에서 충분히 하지만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학습 연령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고요. 당연히 고학년으로 갈수록 빨리 습득을 해요. 대신 얘네들은 거부감이 더 많이 들어요. 저학년 아이일수록 더 스폰지같이 빨려들긴 하지만 얘네들의 엉덩이 힘은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어떻게든 재미를 줄 수 있게끔 해서 아이가 조금이라도 영어를 더 접하게 만드는 방법을 쓰고 있는데,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얇은 책 있죠. 여기 ORT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 ORT를 한 권은 너무 부족한 거, 한 권이 사실은 1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10페이지 길어봤자 15페이지 정도 되는데 이 책으로 너무 부족한 것 같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아이가 다음 책 넘어갈 때 너무 힘들어해요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여기 보이시나요? 이렇게 책을 하루에 읽어야 되는 그 단계에 맞는 책들을 이렇게 테이핑을 하시거나 아니면 고리로 이렇게 묶어주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 책이 한 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끝까지 다 봐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림을 아무거나 이렇게 펴서 봐요. 엄마 여기는 뭐지? 이러면서 이렇게 보거든요. 그것처럼 이 단권으로 그림을 봐서, 이렇게 그림을 봐서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다면 그림으로 이렇게 바닥에 널어놔도 괜찮지만, 하루에 꼭 봐야 되는 분량을 정해서 요거는 꼭 읽어주겠다 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이거는 요렇게 테이핑을 하시던가 아니면 바인딩 처리를 하셔가지고 아이한테 오늘은 요거만 보자 라고 하면서 재밌게 보세요. 그렇게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뭐니 해도 영어책이든 한글책이든 읽는 재미가 있어야 돼요. 책을 끝까지 다 읽으시려고 하지 마세요. 끝까지 다 읽지 않아도 되시고 중간 정도만 보셔도 되시고, 그 아이가 예전 기억과 지금을 매칭시켜서 나 이거 해봤었지, 나 여기 아이 봤었는데, 나 캔 봤었는데, 접해봤던 단어들을 계속 접할 수 있게끔 하는 게 확장에는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 방법을 써주시고 그림 먼저 봐야 된다는 거 꼭 해주시고, 텍스트가 아니에요. 모르는 단어는 띵동 삐 처리해서 봐도 됩니다. 그래서 텍스트를 반드시 읽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 그리고 그 다음은 단계를 선택하실 때 아이의 모르는 단어가 짧은 책일 때는 한두 단어여야 돼요. 너무 많은 모든 단어를 모른다. 그럴 때는 그냥 그림만 봐야 돼요. 그리고 어머니가 매일같이 여기 아이가 계속 반복하고 있어, 캔이 계속 반복하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해주면서 아이가 알 수 있는 단어를 확장시켜 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 방법으로 영어 책 읽기를 도전하시면 결코 실패하시지 않으실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건 아이의 재미예요. 그림을 봐서 너무 재밌어 하는데 엄마가 테스트를 한다? 그러면 아이는 절대 안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들이밀어 주시고, 이런 것도 괜찮아요. 요렇게 누들스 책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레벨별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책들을 보여주셔도 되시고, I Can Read라는 책들도 되게 많이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저는 가장 많이 학원에서도 많이 쓰고 있는 게 ORT 책이에요. 이 ORT 책은 제가 봐도 재밌거든요. 그래서 이런 책들로 해서 아이들한테 영어에 대한 흥미를 느낄 수 있게끔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얘기 드리면,
중학교 아니면은 고학년이 됐을 때는 물론 아이들한테 고급 단어라든지 어휘라든지 이런 게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아직 초저학년 아이들한테는 영어의 재미를 느낄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요. 저도 그런 얘기를 자주 해요. 과외를 하거나 아니면 아이들한테 그냥 영어를 가르칠 때는 단어 하나 더 외우라고 하고, 야, 이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0개 다 못 외우면 집에 못 가? 그 다음에 해석이 안 돼. 문법 설명해주면 이게 주어고 동사고 목적어여서 이게 필요한 거야. 더 편해요. 하지만 그 방법은 아이를 영어를 싫어하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절대 그 방법 쓰지 마시고요. 많이 듣고 많이 말할 수 있게끔 하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저는 이 방법도 쓰기도 해요. 오늘은 너가 했던 거 영상 찍어서 올려야 돼. 그래서 핸드폰으로 엄마랑 한번 찍어볼까 하면서 아이가 하는 기록도 남겨보는 거예요. 아, 얘가 몇 년도 몇 월 달에는 이 정도까지 했는데 지금 이 정도까지 읽는구나 라고 엄마도 동기부여가 될 수 있고 아이도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저희 아이들이 단어만 암기해서 그리고 배운 내용만 책만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아이가 되지 않고 어떤 책을 들이밀더라도 아이들이 주저하지 않고 이제 쭉쭉 읽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아이로 키우시려면 단어 외우는 거에 급급하지 마시고요. 먼저는 듣기예요. 우리 한국말에서 엄마 우리 밥 먹자, 맘마 맛있니, 손은 이거야, 얼굴은 이거야, 엄마 이름 뭐야, 아빠 이름 뭐야 라고 알려주셨듯이 그때 우리가 적기보다는 아이한테 수십 번, 수백 번 말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아이한테 많이 들려주시고 그것을 입으로 뱉어내는 연습을 해보시는 게 우선이세요. 그 다음에 텍스트를 연결시키고 적는 거는 나중 일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영어 공부, 엄마표 영어를 하시더라도 반드시 이 점 유의해서 하시면은 꼭 성공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오늘도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부탁드리고요. 제가 영어에 관한 내용들은 종종 올라갈 거고, 아이에 관한 내용들도 종종 올라갈 거고, 아이의 인간관계 아니면은 우리 부모, 학부모들 간의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종종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